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첫 번째,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건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증권이죠.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죠. 그 다음 평가손익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 있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뭐로 합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요 기포누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누구 중에 하나입니까? 자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 표시한다, 그게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도 가능증권을 평가할 때 쓰는 거네요. 그럼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 매도 가능증권이 나오죠. 벌써 2번이 정답일 거고, 2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이 한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거래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되고 드물게가 아니라 자주 이루어져야 되죠. 단기 매매증권은 샀다 팔았다 이런다고요. 계속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게 가끔 드물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야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입니다. 2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 금액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예. 2번 맞는 말이죠. 예.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2번의 말뜻이 뭡니까? 통제를 상실했다는 말은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통제권인데,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 개정 과목이거든요. 자산은 다 통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내 자산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건 이제 얘가 남의 게 됐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그러면 이제 팔았다. 그러면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무슨 금액? 장부 금액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맞죠?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단기 개정 과목을 이걸 쓴다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 이걸 쓰겠다는 거죠. 이게 영업의 손익 개정 과목이니까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게 맞죠. 그리고 누구의 차이? 장부 금액의 차이. 떠올리시면 이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10,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면, 12,000원에 팔았다면, 이게 뭡니까? 요 12,000원이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이죠. 내가 12,000원에 판다는 거. 그 다음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았을 때 이 10,000원짜리라는 말이 뭡니까? 장부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파니까 2,000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다, 그 얘기인 거죠. 2번은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요? 3번은 재분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넘겼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내용 보시면,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고 B, C는 얘기 안 해드렸는데, 여기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나옵니다. B의 유가증권의 재분류가 뭐냐면 쉬운 말로 개정 과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뭐라고 개정 과목을 썼는데,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썼는데, 이걸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냐고요. 원칙적으로 뭐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왜냐하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건요, 내가 쉽게 사거나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걸 쉽게 팔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땐 이름을 매도 가능증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름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이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역방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다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냐? 안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하다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자유스럽습니다. 뭐 매도와 만기 있죠. 매도에서 만기로 이름을 바꾸거나 만기 보유 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그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 보시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원래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 이게 뭡니까?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3번은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재분류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C도 잠깐 손해면 손상은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예, 손상은 이거 정도는 아십시오, 여러분. 손상은요 결산 때마다 여기죠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고려해야 됩니다. 결산 때마다 손상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손상은 여러분 어감에서 느껴지죠? 손상 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손상의 증거가 여기 써있죠. 예외적 몇 가지 예, 이런 경우들이라면 예,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뭐 어느 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의 값이 폭락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손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손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알아두십시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예, 결산 때마다 손상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손상이 생기면 그 손상은 뭐로 처리한다? 단기 손익에 반영시킨다. 단기 손익에 반영시킨다는 말은요. 여러분 계정 과목 중에 이런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투자증권 손상, 차손이라고 영업의 비용 중에 하나 있거든요. 이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시킨다는 말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죠. 예, 그래서 손상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4번도 틀린 말인데 왜 틀린 말이냐면 제3자로부터 뭐에 의한 취득이요? 증여. 증여에 의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땐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린 말인데 왜 틀렸냐면 뭐 여러분 증여가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증여가 공짜 아닙니까? 이게 우리 회사면 뭐 예를 들어서 공짜로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한테 증여 공짜로 누가 주겠습니까? 거의 뭐 이런 게 좀 뭐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님 쉬운 말로 사장님이 그러면 옛날에 샀겠죠,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을 옛날에 5만 원에 샀다. 그럼 사장님은 단기 매매 증권을 뭐로 기록하겠습니까? 취득가액 5만 원으로 기록을 하겠죠. 샀으면. 그럼 이걸 우리한테 줬다. 그럼 우린 5만 원짜리 받은 거냐? 예, 장부가액이 요거거든요. 5만 원. 그럼 우리는 5만 원짜리 받은 게 아니라요. 이게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옛날에 살 때는 5만 원에 샀지만 이게 시세로 요즘 시가가 10만 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 회사한테 준 거는 얼마짜리 준 겁니까? 5만 원짜리 준 겁니까? 10만 원짜리 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시세가 1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줬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단기 매매 주권을 사장님한테 받으면 10만 원으로 기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요? 공정가액, 시가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0만 원짜리 받은 거라고요. 장부가, 사장님이 산 금액은 그건 사장님이 옛날에 산 금액이고 예,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고 3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도와 능력이 내가 끝까지 갖고 있을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4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뭐로 평가한다? 공정가치로. 맞죠? 다만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를 쓸 수 없다면 원가로 평가하는 거죠.
두 번째, 손상 얘기 나왔죠. 손상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언제 매 회계 기간마다 평가해야 된다. 예. 1년에 한 번씩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결산 때마다 한 번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고 3번 매도는 만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했죠? 예, 분류할 수 있죠. 여러분 매도와 만기는 얼마든지 재분류할 수 있죠. 3번이 잘못됐네요. 매도도 만기로 분류할 수 있고 만기도 매도로 분류할 수 있죠.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매도와 만기는 서로 자유스럽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단기 매매 주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네, 더 이상 단기 매매 주권이라고 할 수 없죠. 사고 파는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때는 매도 가능 주권으로 바꿔줘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표현이고 5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주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맞는 말 2번. 여러분 여기 미실현 보유 손익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평가 손익을 얘기하는 거죠. 미실현 보유, 미실현은 평가입니다. 올랐나 떨어졌나 알아보는 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다. 영업의 손익이란 말은 손익 계산서에 나타난다. 예, 그 말이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주권은 틀렸죠.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죠.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포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래서 이게 누구 중에 하나라고요? 자본 중에 하나다. 자본 중에 하나이니까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재무 상태표에 나타난다. 단기 손익 항목이 아니죠.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재무 상태표로 처리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말이죠. 4번은 위에 나왔던 말 또 나왔네요. 6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네, 의도와 능력 나왔던 거죠. 1번이 정답이고 7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이 뭡니까? 주식을 말하는 거고 채무증권은 채권. 유가증권은 크게 주식과 채권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 주권으로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주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주식이죠. 주식.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으로 분류할 수 없다. 여러분 주식을 샀을 때는 지분증권, 주식을 샀을 때는 이름 몇 개 가능하다고요? 셋. 누구? 단기 매매증권, 또 매도 가능 증권, 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요 세 가지 이름을 쓸 수 있다. 반대로 채권을 샀을 때는요. 단기 매매증권 되죠? 매도 가능 증권 되죠? 또 누구? 만기 보유증권. 셋 중에 하나죠. 그럼 2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죠? 주식을 샀을 땐 단기 매매 가능한 거고 매도. 만기 보유증권은 지분증권, 주식일 때는 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죠. 세 번째,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하며 그건 맞죠. 근데 단기 매매증권으로 변경한다? 예,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기 보유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이름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요 뒷말 때문에 틀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 요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3번은 3번이 틀린 말인데 요 3번에 대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맨 초반에 제가 요 계정 과목 코드 번호 2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만기 보유증권 코드 번호가 2개가 있다. 예, 옛날엔 이거였다. 181번이었는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면 181번 만기 보유증권을 124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3번처럼 되면 이렇게 만기 보유증권 이름을 유동성 대체분계 해주는 겁니다. 코드 번호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 4번은 너무 쉬운 말이죠. 여러분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이 단기 매매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8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단기, 그리고 매도 가는 주권의 중 하나로 분류한다. 유가증권 샀을 때 셋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뭐 하나 빠졌죠, 여러분. 이거 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넷 중 하나가 돼야 되죠. 두 번째, 만기 보유증권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1년 이내니까 유동이죠. 2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답이 2번은 너무 당연하고 3번은요. 지분증권인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할 수 없죠.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채권은요. 채권은 아까 이름 몇 개? 단기, 매도, 만기 셋 중에 하나 쓰는 건데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럼 답이 몇 개입니까? 2개네요. 그래서 지금은 답이 1번도 좀 틀렸다고 볼 수는 있는데 4번은 명확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겁니다. 1번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빠졌지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기본적으로는 3개인 거건데요. 왜냐하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을 많이 샀을 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기업회계에 준 원문에 있는 내용인데 1번이요. 정확히 얘기하면 좀 틀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보면 약간 세모 경향이 있는 겁니다. 1번은. 그래서 4번은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 문제 아시죠, 여러분?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제일 많이 틀린 걸 찾는 게 다 최선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은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하시라는 거. 이런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채점자가 1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4번이 너무나 명확히 틀렸습니다. 1번보다는. 그래서 1번이 4번을 답으로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 9번 원가 산정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거. 이동평균법. 유가증권의 원가 산정. 여러분 이동평균법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식을 한 주 사왔어요. 얼마? 5만 원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주 사왔어요. 얼마? 6만 원에 사왔어요. 그럼 나는 몇 주 있습니까? 2주가 있죠. 그죠? 2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한 주를 팔아요. 한 주 처분이 얼마에? 7만 원에. 그러면 팔았으면 당연히 뭐가 계산돼야 됩니까? 네가 팔았으면 손익이 얼마냐? 팔아서 얼마 손해났니? 벌었니? 이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5만 원짜리를 산 걸 7만 원에 팔았으면 얼마가 이익입니까? 2만 원이 이익이죠. 근데 이걸 팔았다면 6만 원에 산 걸 7만 원에 팔면 만 원이 이익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굴 팔았냐에 따라서 이익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가를 산정하는데 평균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주 샀습니까? 시기는 다르지만 2주 샀죠. 총 얼마 줬습니까? 11만 원 줬죠. 자, 나눗셈 하면 한 주당 금액이 나오죠. 단가가 얼마? 5만 5천 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나는 한 주를 파는데 얼마짜리 산 거를 5만 5천 원에 산 거를 7만 원에 팔아서 15,000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동 평균법입니다. 이거 단가 산정하는 거. 서로 산 금액이 틀리니까 그거를 평균 내준다는 거죠. 그게 이동 평균법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 10번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이다. 여러분 회계상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무로는 상품권도 일종의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이지만 평가니까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매도가 하는 주권 평가는 단기손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유가증권엔 지분증권, 채무증권 두 가지가 있다.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은 아까 단기손익에 영업의 손익에 처리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다. 여러분 상품권은 우리 그냥 뭐로 처리합니까? 회계적으로는 부채입니다. 부채 무슨 계정 과목 씁니까 여러분? 수금이죠.
예. 상품권은 선수금입니다. 돈을 미리 받은 것 뿐입니다. 나중에 물건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 종이 쪼가리, 교환권을 준 거죠. 상품권이 교환권이죠. 11번 19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은, 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다. 자, 결론은 처분 손익.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여러분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얘 가격 번화 보십시오. 얼마에 샀습니까? 가격 7,000원에 샀습니다. 처음 산 금액. 그 다음에 이게 결산 때 뭐랍니까? 평가죠. 18년 기말에 평가잖아요. 얼마짜리가 됐답니까? 평가익 200. 그러면 결산 때 얼마짜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얘가 하나당 7,000원에 샀으면 몇 주를? 7,000주. 그러면 얼마에 산 겁니까? 총 700에 산 거죠. 근데 결산 때 평가익 200이라는 건 얼마가 됐다는 겁니까? 900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죠. 700에 샀는데 900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평가익 200만 원이 오른 거죠. 그럼 하나당 얼마 꼴입니까? 9,000원짜리라는 거죠. 하나당 1000주로 나누면 되니까 전체 평가익이 200이니까 전체가 900만 원이 된 거니까 1000주로 나누면 하나당 9,000원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시간이 지나서 뭐 했습니까? 팔았죠. 얼마에 팝니까? 6,000원에. 자, 여러분, 제가 단기 매매 증권, 이게 먼저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했습니다. 매도 가는 증권은 뭐가 결론이라고 했습니까? 매도 가는 증권은 지금 금액과 어느 금액, 처음 금액의 차이가 결론이다. 결국 7,000원에 산 걸 얼마에 팝니까? 6,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난 기분이 안 좋죠. 7,000원에 사는데 6,000원에 파니까. 그러면 뭐가 생긴 겁니까? 처분 손실입니다. 얼마가 손실입니까? 1,000원 싸게 팔았으니까 손실이 1,000원 나겠죠. 근데 전체 몇 주 팝니까? 500주 팔았으니까 전체 손실은 500주를 곱하니까 50만 원이 처분 손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정해 볼까요? 이게 매도가 아니라 여기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단기 매매 증권은 결론이 뭐다? 지금과 직전 금액의 차이가 결론이라는 거. 지금 얼마입니까? 6,000원이죠. 직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9,000원. 그럼 9,000원짜리 6,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싸게 판 겁니까? 3,000원 싸게 판 겁니다. 그래서 3,000원이 손실입니다. 근데 몇 주 팝니까? 500주를 팔았습니다. 그럼 전체 손실은 얼마가 됩니까? 150만 원이 전체 손실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정답은 없지만 처분 손실이 150이 돼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일 땐 단기 매매 증권은 직전과 비교하고 이게 결론이고 매도 가는 증권은 처음과 비교한다는 거.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얘기는 별로 의미도 없는 겁니다. 매도 가는 증권 얘기할 때는. 12번 재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매도와 만기는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재분류할 수 있다. 맞는 거고. 2번 유가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분류일 현재요.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에 바꿔야 된다. 네,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일단 바꾸셔야 됩니다. 2번 맞는 말이고. 이게 손익 조작 그런 것 때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2번이 여러분 좀 아리까리하다고 치면 잠시 보유하고 1번은 여러분 명확히 맞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3번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성으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권이 시장성이 상면 매도 가능성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3번도 맞는 말이니까 안 되고. 4번 만기 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요게 잘못된 말이네요. 4번이 오답입니다. 4번이 왜 오답이냐면요. 4번이 오답인 이유는 이렇게 할지 못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써있죠. 만기 보유증권을 매도 가능증권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뭘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데 이걸 뭘 차액을 해서 이때 평가를 해가지고 차익 같은 게 나오면 이걸 손익에 반영시키게 되면
그죠?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평가이익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냥 단순하게 평가이익이 나왔는데 평가이익을 손익에 반영시키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겠죠. 평가이익을 단기 순이익에 단기 손익에 반영시킨다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허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팔거나 그런 게 아닌데 단지 계정 과목을 바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익이 조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것도 없는데 이익을 조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바람직한 자죠. 이러면 회계 조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건 원칙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을 이렇게 함부로 바꾼다고 해서 손익을 반영시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예, 회계 조작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요. 13번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의 분류는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현재 1년 이내, 그죠? 1년 이내면 단기, 1년이 넘어가니까 장기 금융상품. 두 번째, 현금성 자산이란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이죠. 취득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내야 된다. 그런 얘기 맞고,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단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여기까지는 맞죠? 결산 때 평가한다는 그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뭡니까, 여러분? 영업의 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3번이 잘못됐네요. 이건 누굽니까? 매도 가는 주권은 매도 가는 주권 평가손익은 기본으로 하는 거죠. 3번이 잘못됐죠. 다음 외상 매출금의 발생액은 외상 매출금 차변에 기입한다. 이건 뭐 맞는 말일 거고 4번은 뭐 이런 회계 처리할 때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다는 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는 거죠. 자산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써야 된다는 거. 14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자본 항목이다. 맞죠? 기본으로 여러 번 나왔죠, 지금.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뭐로 한다? 만기가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죠. 2번 잘못됐네요. 2번이 정답이죠. 15번 옳은 것은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만 분류한다. 채권은 셋 중 하나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셋 중에 하나인데 둘 중 하나로만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죠. 1번이 정답일 겁니다. 그 다음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프로그램 키시고, 자, 프로그램 키시고,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 첨부드렸던 거 있었죠, 여러분. 우리 몇 번 회사 쓰는 겁니까? 6500번 남산이라는 회사. 특별한 말 없으면 남산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하시고, 자, 여기 일반 전표입력으로 들어가셔서 1월 달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1월 11일 첫째 줄에 이런 표현 나오네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름 쓰라는 소리겠죠. 그 주식을 뭐 한다는 겁니까? 취득 산다. 아, 단기 매매 증권을 사는 거구나. 그러면 회계 처리 모양새를 떠올리셔야죠,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을 샀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1번 돈이 나갈 거다. 얼마가 당연히 사니까.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 사니까 들어오겠죠. 주의사항 이 금액은 뭐로만 씁니까, 여러분? 매입 가액만 부대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대 비용은 세 번째 900번대 영업의 코드 번호 수수료 비용에서 여기 부대 비용 써야 된다는 거. 이런 순서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자
대변에 돈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써있죠? 현금으로 결제한다. 현금이 나갈 겁니다. 얼마가 돈이 나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50주를 5,000원에 사니까 250주 곱하기 5,000원 얼마요? 125만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125만원 주는데 두 번째 줄 끝에 얼마도 준다고요? 수수료 15,000원까지 포함해서 돈이 나가니까 15,000원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납니까, 여러분? 126만 5천원이 나가야 될 겁니다. 총 나가야 되는 돈은 그 다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 이 금액 뭐만 쓴다고요? 매입 가액만 부대비용 빼고 그럼 얼마? 125만원. 15,000원은 빼고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15,000원은 뭐다? 수수료 비용 몇백 번대? 900번대의 영업 외. 요 831 쓰시면 이거 다 오답 처리됩니다, 여러분. 900번대 영업의 비용 코드번호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 13일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200주를 샀다. 그죠? 이 경우는 뭡니까? 자, 돈이 나가죠. 어쨌건 뭐가 나갑니까? 현금이 샀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00주를 10,000원씩 주고 산다. 그럼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200만원. 그런데 아랫줄에요. 뭐도 포함해서 15,000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01만 5천원이 나가야 되죠. 총 나가야 되는 돈. 그 다음 차변에 주식을 샀는데 장기 투자 목적이란 말이 앞에 깔렸죠, 여러분?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아니겠죠? 당연히 장기란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 보유주권 이름 쓸 수 없죠. 그럼 쓸 수 있는 이름 뭡니까? 매도 가능증권이죠. 여러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요. 여기 뭐 지분율이 많이 샀다 그런 얘기 써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매도 가능증권으로 하셔야 되죠. 근데 매도 가능권이 코드 번호가 몇 개 있다? 둘. 몇 번 써야 됩니까? 178번. 왜? 장기니까. 123번은 단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178번 매도 가능증권으로. 그리고 이 금액에는 뭐도 포함된다?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게 1번하고 차이점이죠. 그 다음 3번 14일 날짜. 자,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이 말 왜 줬다? 단기 매매증권이다. 그 다음 뭐 한다? 처분, 팔았다. 이 얘기 나오네요. 그러면 회계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떠올리시면 1번 돈이 들어온다. 얼마가 들어옵니까? 처분가 팔기로 한 금액 이 돈을 받아야겠죠. 두 번째 누가 사라진다? 단기 매매주권이 사라진다. 사라질 땐 무슨 숫자로 사라진다? 장부에 써있는 숫자대로 사라진다. 세 번째 대차가 안 맞을 거다. 차변이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대변이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게 분계 패턴이죠. 익히시라는 거. 그럼 다시 가셔서 이제 해보시면 자,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뭐로 받는다? 마지막 줄에 통장으로. 통장으로 얼마 받으면 될까요? 내가 300주를 파는데 세 번째 줄에 한 주당 9,000원씩 받고 그럼 얼마 받아야 됩니까? 270만원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수수료 8만원 빼고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은 262만원이죠. 8만원 빼고. 그 다음 대변에 뭐가 사라집니까?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주권이 사라진다. 사라질 땐 무슨 숫자로? 장부에 써있는 숫자대로 친절하게 장부가 나왔죠. 두 번째 줄에 얼마? 300으로. 그 다음 대차 안 맞아서 빨간색 뜨는 거 보이죠 여기? 자,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차변 쪽. 자, 뭐라고 합니까? 차변이니까 팔았다 처분. 차변이란 건 손실. 처분 손실. 뭘 팔아서? 단기 매매증권을 팔아서.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38만원. 여러분 팔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름 쓰지 않는다는 거 이 손실 속에 포함됩니다. 그 수수료 8만원이
그 다음 4번 1월 15일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소리겠죠? 역시 뭐 합니까? 팔았다 처분. 그러면 자 일단 돈 얘기, 돈 받아야 되죠? 돈 뭐로 받는데 여러분? 세 번째 줄에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그죠? 자,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여러분? 1,500만 원에 팔았는데 만 원은 세 번째 주에 수수료 만 원 차감하고, 그럼 1,500이 통장에 찍히지 않겠죠? 1,499만 원이 찍힐 겁니다. 만 원 빼고. 맞죠? 그 다음에 돈 얘기가 지금은 또 나오죠. 마지막 줄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의 현금 45,000원은 나간대요. 통장으로 이만큼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돈 얘기한 겁니다. 돈 얘기 쓴 겁니다. 그 다음 팔았으니까 대변 가서 누가 단기 매매 주권이 사라진다. 자, 이 금액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장부에 써있는 숫자대로 장부 금액으로. 여러분 장부가라고 그랬죠? 뭐가 장부가가 된다? 취득가가. 처음에는 취득금액이 장부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하면 평가하면 평가 금액이 장부가액이 된다.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결산 때 평가했잖아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장부가는 얼마입니까? 16,000원이죠. 예. 장부가는 16,000원일 겁니다. 원래는 취득가가 얼마입니까? 18,000원. 그러니까 원래 장부가는 18,000원이었는데 평가했으니까 16,000으로 기록이 바뀌었을 겁니다. 16,000으로. 근데 몇 주입니까, 여러분? 1,000주니까 전체 장부가는 1,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장부가 1,600으로 사라진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차가 안 맞는다. 맞춰라.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차변에. 차변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처분 손실. 단기 매매주권 처분 손실 105만 5천 원. 그 다음 17일자.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매도 가능증권. 단기의 처분 의도가 없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하였으며 전년도 기말 평가에 따라 기업회 기준에 따라 처리한 건 이렇게 될 거다. 자, 처음에 얼마에 샀습니까? 얘도 보시면 가격 변화를 잠시 보세요. 자, 예. 가격 변화를 볼까요, 여러분? 얼마에 샀습니까? 샀을 때 취득한 금액 1,000만 원에 샀습니다. 가격이 변했죠? 언제? 예, 평가에서 작년 말에 평가죠? 얼마짜리가 됐습니까? 1,500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 겁니까? 처분할 겁니다. 팔 겁니다. 얼마에? 1,200에. 자, 이건 단기예요? 매도예요? 매도입니다. 그러면 붕괴 순서 1번 돈 얘기. 팔면 돈이, 처분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뭐로 받는 데입니까, 여러분? 네,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현금. 당연히 얼마 받습니까? 1,200. 팔기로 한 돈을 받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조건이 사라진다. 무슨 숫자로? 장부에 써있는 숫자대로, 장부 금액대로. 장부 금액은 뭡니까, 여러분? 예, 평가하면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금액대로 사라지겠죠. 장부가는 1,500. 그 다음 셋째, 자, 매도 가능증권의 결론은 뭐다? 세 번째가 결론이라고 그랬죠. 결론, 예, 매도 가능증권은 어떻게 따진다? 내가 이렇게 판다. 얼마에 사서 처음과 비교하는 게 결론이라고 그랬죠. 1,000만 원에 사서 1,200에 팔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처분 이익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200만 원 비싸게 팔았잖아요. 얼마? 200이 처분 이익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차가 안 맞은지 봐라.
대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어느 쪽이 안 맞습니까, 여러분? 차변 쪽이 안 맞네요. 얼마가 안 맞습니까? 500만 원이 안 맞네요. 차변 쪽에 500이 있어야 대차가 맞죠. 자, 뭐라고 써라? 맞추는 거 뭐로 맞춘다? 반대 평가. 자, 여기 평가 뭐가 돼야 됩니까? 원래 손실 차변이니까. 근데 반대 쓰라고요. 그러니까 뭐 씁니까? 평가 이익. 지금 매도가 하는 주권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는 주권 평가익. 분계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쉽고 빠르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차변의 현금 1200, 대변의 매도 가는 주권 몇 번 써야 됩니까? 178번. 예, 첫째 줄에 단기의 처분도가 없다는 말이 긴다는 소리거든요. 178번 써라. 여러분 시험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험에 113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럼 178번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사라질 땐 장부 금액. 기말에 평가한 게 장부 금액이 된다. 세 번, 그 다음 결론. 처음과 끝. 1000만 원에 사서 1200에 팔았으니까 대변의 처분 이익. 매도가 하는 주권 처분이익 얼마? 200. 대차가 안 맞는다. 차변 쪽에 반대 이름 써라. 평가 손실인데 반대니까 평가 이익.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이익 500. 그래서 대차 다 맞으셨죠. 5번 문제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6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상장 주식.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식. 이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준 겁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다. 역시 팔았죠. 자, 6번, 5번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자, 해보셨나요? 5번처럼 똑같이. 그럼 자, 어떻게 해요? 돈 얘기. 차변에 돈 받아야겠죠? 세 번째 줄에 통장으로 받았대요. 얼마를 받으면 됩니까? 600은. 대변에 178번 매도 가는 주권을 팔았다. 사라진다. 사라질 땐 장부에 써있는 숫자대로. 얼마입니까? 기말에 평가했으니까 장부가액은 500. 그 다음 결론. 결론은 처음과 끝. 700에 사서 600에 팔았으면 처분 손실이죠. 팔아서 손실 났죠. 매도 가는 주권 처분 손실 얼마? 100. 700에 사서 600에 팔았으니까. 그 다음 대차가 안 맞는다.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대변 쪽에 안 맞습니다. 뭐 써라? 반대 평가. 대변이라면 평가 이익인데 반대니까 평가 손실. 그래서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손실 200. 7번. 7번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31일. 왜? 결산 때에 평가란 걸 해야 되니까. 12월 31일. 단기 매매 증권.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날짜를 좀 잘못 써놨습니다.